본격적인 첨단 전투기를 처음 만들어 본 나라가 이게 가능할 리 없다. 한국도 외계인 하나 잡은 것이 아니냐? 현재 KF-21이 4월 15일 첫 비행에 성공한 이후 심상치 않은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돈 퍼준다고 해도 소스코드 주는 걸 거부한 거냐라는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이 나올 정도로 소문만 무성했던 KF-21의 궁극적 기술력이 세계의 극찬을 받고 해외 잠재 고객들에게 폭풍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 양산 1호기는 지난 4월 15일 사천 제3훈련 비행단에서 이륙해 일정 시간 첫 비행을 수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월 25일 양산 1호기의 출고식 이후 연말까지 공군에 인도된다는 사실 외에 큰 세부 일정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양산 1호기 출고식과 첫 비행 간의 간격이 매우 짧아 공개 기념 행사를 갖추지 않았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출고식 이후 불과 22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 독보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KF-21이 아무 문제 없이 성공한 지난 3년간 진행된 1600회 비행시험 무사고 완료처럼 KF-21의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역대급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30여 년간 진행된 전투기 전력화 일정에서도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의 독보적 속도였습니다. 실제 예시를 보겠습니다. 현재도 세계 최고 전투기로 칭송받는 5세대 전투기 F-22 랩터의 경우 1호기가 출고된 후 약 150일 뒤에 첫 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나마 진짜 공군에 인도되는 양산 1호기는 5년 후에야 이루어졌는데요. 즉 말이 150일이지 1800일이라는 검증 시간이 필요했던 셈입니다. F-35도 선행 양산기 출고와 비행까지는 10개월이 걸렸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 국제 공동개발로 인한 부품 납기 지연과 조립 문제로 최종 조립 단계에서 비행까지 18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경쟁자인 스웨덴의 JAS-39 그리펜이의 경우 2016년 5월 18일 양산 1호기가 롤아웃한 후 소프트웨어 인증 지연으로 1년 넘게 첫 비행이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다. 최신 전투기 중 KF-21의 22일 기록과 가장 비슷한 것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인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놀라운 사실이 숨어져 있습니다. 프랑스 공군용 라팔 B형의 경우 공군 최초 양산기 B301이 1998년 9월 공개된 뒤 비행까지 약 3개월 이내에 진행돼 매우 빠르게 출고부터 양산까지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라팔은 KF-21이 시제기 비행시험을 3년 동안 진행한 반면 1986년부터 라팔 A, B, C, M 등 4기의 시제기가 거의 10년 넘게 비행시험을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KF-21의 개발 및 양산 일정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정확한 일정 준수의 기간을 지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디 에이비에이셔니스트의 군사항공 분석 커뮤니티 등에서는 출고하고 22일 만에 비행했다고. 이건 빠른 수준이 아니라 그냥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잠깐, 이거 시제기 기준 얘기야? 아니면 진짜 양산기야? 둘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엄청난 기술력이다. 아니면 공정을 생략한 것일까? 한국은 지금 완전히 다른 시간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가장 뼈아픈 후회를 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공동개발국이었던 인니입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20%를 내고 KF-21의 핵심 기술 전체를 공유받기로 했었지만 끝내 돈을 아끼겠다며 분담금을 1.6조 원에서 6천억 원으로 대폭 깎아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그토록 요구하던 시제기 5호기를 양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국 특유의 매운맛 참교육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니가 가져갈 시제기 5호기는 말 그대로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중의 핵심인 하드웨어 제어 소프트웨어는 물론 항전 장비의 암호 체계까지 그야말로 전부 봉인된 상태로 인도될 예정이며 기술진이 기체를 뜯어본다 한들 소스코드가 없는 전투기는 거대한 금속 덩어리일 뿐이다. 라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인니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이 사용할 최고 사양의 국산 AESA 레이더 대신 성능이 한참 하향 조정된 수출용 장비가 탑재된 5호기를 보며 인니 내부에서는 이럴 거면 차라리 돈을 다 내고 제대로 된 기술을 받았어야 했다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눈앞에 1조 원을 아끼려다 미래를 통째로 봉인당하는 사이 중동의 거대 자본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국과 수조 원대 방산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UAE는 인니의 이탈 징후가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KF-21 공동개발 참여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UAE에게 KF-21은 단순한 전투기 도입을 넘어 자신들의 안보 지형을 바꿀 황금 티켓입니다. 프랑스의 라팔이나 미국의 F-35가 결코 허용하지 않는 기술 공유와 공동 생산의 가치를 한국은 약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니가 깎아버린 그 분담금은 이제 중동의 오일머니와 결합하여 KF-21을 6세대 유무인 복합체계로 진화시킬 거대한 동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누군가 어리석게 내던진 기회를 누군가는 국가의 운명을 걸고 낚아채고 있는 셈입니다. 이미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확인된 K방산의 경이로운 납기 속도와 신뢰도는 이제 KF-21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로파이터의 살인적인 유지비와 F-35의 도입 지연에 지친 유럽 국가들이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으로 한국의 KF-21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합니다. 22일 만에 양산기를 띄워 올린 한국의 이 미친 시간선이 이제 유럽의 안보 시간표마저 재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왜 세계 최강국 미국조차 한국의 이 독자적인 행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원래 전투기 개발에서 소스코드는 미국의 철저한 통제권 아래 놓인 성역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기술진은 미국의 수출 승인 거부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독자 국산화라는 정면 돌파로 해결해버렸는데요. 항전 장비의 두뇌인 AESA 레이더부터 임무 컴퓨터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코드를 짰기에 이제 이 기술의 소유권은 온전히 대한민국의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한국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무섭게 성장한 동등한 기술 파트너로 대우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입니다. 미국조차 간섭할 수 없는 이 기술적 독립이야말로 KF-21이 세계 시장에서 그토록 당당할 수 있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결국 KF-21 양산 1호기가 보여준 22일의 기적은 단순히 빠른 속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30년 넘게 묵묵히 걸어온 자주국방의 길이 옳았음을 전 세계에 증명한 사건입니다. 남의 기술을 빌려 쓰는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계가 우리의 기술 표준에 맞춰 움직이게 만드는 힘. 인니의 짧은 계산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었던 그 높은 경지에 대한민국은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진 국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압도적인 위상이야말로 오늘날 전 세계가 한국의 하늘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